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충남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9개 시군입니다. 여기엔 예산군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최재고 예산군수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를 인구 늘리기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보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재고 예산군수는 올해 인구 늘리기에 가장 큰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군 인구는 2년 전 8만 선이 무너진 이후 줄곧 7만 9천 명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10명 중 3명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만큼 외부 인구 유입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 이를 위해 최 군수는 예산 제2일반산업단지와 간양지구 등 4개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개발 문제, 기타 등등 많이 우리 부군수님하고 우리 인구 늘리기 정책위원회라든가 추진단이라든가 만들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12억 원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올해는 귀농귀촌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청년 스마트 빌리지 조성에 본격 돌입합니다. 계속 이 기금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 발굴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112억 딴 것은 그런 정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우리 예산군에서는 여러 가지 참신하고 다른 지역보다 좀 뛰어난 걸 해야. 내포 신도시를 덕산과 삽교역까지 확장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침체에 빠진 덕산 온천 관광지는 기존 건물을 활용한 활성화 방안을 충남도와 함께 모색할 계획. 2025년 완공 예정인 삽교역 주변도 개발 밑그림 그리기에 들어갑니다. 33만 평의 역세권이 개발이 되면 내포 신도시와 우리 삽교와 붙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내포 신도시의 권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김태흠 지사가 얘기했던 덕산권역의 확장.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옛 충남방적 방치 문제도 해결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부지 매입과 공장 철거 등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정부 공모 사업으로 새 단장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350억 정도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비를 투입을 해서 그동안에 신뢰원 주민 또 우리 예산 군민들이 눈살을 찌푸렸던 것이 구정 지나면 바로 결과가 나올 거로 봅니다만 또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 군수는 적극적인 민간 자본 유치로 민선 8기에 재정 1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도가 서해선 KTX 조기 연결 추진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경기도와 협력해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 논리를 보강할 계획인데요. 서해선에서 KTX 열차가 운행되면 홍성에서 서울까지의 이동 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48분으로 대폭 단축됩니다. 이와 함께 주민 교통 편의 향상과 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 안흥진성 개방을 위해 서명운동 추진에 나섭니다. 안흥진성은 지난 2020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됐지만 약 43%가 국방과학연구소 안에 있어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태안군은 오는 31일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한 후 군부대를 방문해 서명서를 제출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존속 살해와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개월여 동안 당뇨와 치매를 앓고 있던 아버지를 폭행하고 약이나 음식을 먹이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영양불량 상태에서 당뇨 합병증과 화상 등으로 숨졌으며 A씨는 시신을 냉장실 안에 넣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과 피고인은 지난 16일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국 초중 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이제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한 끼를 위해 아침부터 땀 흘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학교급식 종사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급식 종사자들이 항상 폐암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바로 폐암 발생 위험도를 높이는 조리듐 때문입니다.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을 했는데 중간 결과를 보면 20%가 이상 소견을 보였고 특히 폐암 가능성은 일반 여성보다 28배 정도나 높았습니다. 급식 뒤에 숨겨진 이면이 있는 건데요. 다행인 점은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논의가 시작됐던 겁니다. 18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대책 마련을 위한 안건이 제출됐습니다. 안건에는 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 제도화와 조리 환경에 적합한 작업 환경 관리 기준 마련, 급식소 종사자 폐암 검진 기준을 확대하자는 구체적인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제 공은 넘어갔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제도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주관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한마음이 돼야 합니다. 결과에 앞서 진정한 교육은 책상에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란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산하 공공기관을 왕국으로 칭하며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7개월이 지나도록 보고 한 번 못 받았다고도 했는데요. 김 지사는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 산하 도로공사나 LH의 경우 정부 정책의 커다란 방향에 따라 부처에서 컨트롤한다며 충남도도 마찬가지로 산하기관들이 이에 맞춰 컨트롤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독자적인 왕국과 같이 산하기관들을 방치하면 어떻게 하냐며 이 부분을 책임지고 내가 장관이라는 생각으로 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도지사와 산하기관장이 임기를 갖게 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공공기관장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는데요. 김 지사는 특히 7개월이 됐는데 산하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도지사가 바뀌었고 도정 방향이 큰 틀에서 달라졌는데 그에 맞춰 산하기관들이 어떻게 변화를 주겠다는 보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김 지사는 공공기관을 통폐합한다고 하니 도민 삶의 질이나 공공서비스를 저하시킨다고 하고 있다며 그들이 할 얘기는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연말 연시 우리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풍경 중에 하나, 바로 희망 나눔 캠페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충남 지역의 올해 캠페인 목표 모금 금액이 지난 16일 달성되면서 나눔 온도가 100도를 넘었다고 합니다.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회영 사무처장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남모금회 사무처장 정혜영입니다. 네, 이번에 나눔 캠페인 모금 금액이 지난 16일에 목표 금액을 넘어서 조기 달성됐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이 내용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캠페인 47일차였던 지난 16일 기준으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모금 목표인 171억 원을 조기 달성했습니다. 현재 181억 7천만 원을 모금함으로써 나눔 온도가 106.3도를 넘겼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와 장기적인 경제 불황도로 인해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역사회의 우려와 걱정이 많았는데 충남 도민들의 이웃사랑이 소중한 관심과 참여가 도내에 많이 늘어나면서 100도를 조기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2년간 코로나19 때문에 좀 모금 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는데 지난 연말부터 순회 모금이 다시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예,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캠페인 특히 이제 현장 모금하는 것에 대한 다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까지 다소 위축되었던 분위기가 올해는 많이 활기를 되찾았고요. 모금 현장에도 많은 도민들이 모금 행사에 직접 참여해 주셔서 나눔 열기를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도내 기업 그리고 협회 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캠페인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달까지 모금을 다 한 후에 이 성금은 어떻게 쓰이게 되는 건가요? 충남 도내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전액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개인 지원의 경우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범위를 벗어나 있는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데 많이 지원이 되는데요. 의료비, 생계비, 교육비, 특히 이제 올해 월동난방비 등에 많이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재난재해 구호비로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캠페인 모금운동가 100도 이제 조기 달성돼 있지만은 캠페인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2주 정도 캠페인이 지속될 건데요. 남은 기간 도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으로 따뜻한 성금이 더 많이 모아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회영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전교조 충남지부가 충남교육청에 늘봄학교 시범사업 참여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늘봄학교 사업은 초등학생에게 정규 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교육 돌봄 통합 서비스로 운영 시간은 저녁 8시까지입니다.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늘봄학교는 기존 초등 돌봄 교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학교와 교사의 업무 부담만 커진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